그 화창한 봄날 오후, 유지은은 강남의 집 정원에서 화단의 꽃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꽃잎에서 풍겨오는 은은한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멀리 떠나 있었다. 최근 몇 달 동안 그녀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남편 민호는 대부분의 시간을 출장으로 보내며 그녀의 일상에 커져가는 공허함을 남겼다. 지은이 식물을 물 주던 중 김태성은 처음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젊고 다부진 체격에 신중한 성격을 가진 가족의 운전기사였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라 보였다. 그의 자신감 있는 분위기가 지은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유지은 여사님, 도와드릴까요? 그는 가벼운 미소와 함께 물었다. 지은은 깜짝 놀라며 시선을 들었다. 태양은 태성의 얼굴 위로 빛나며 그의 강인한 이목구비를 강조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괜찮아요. 하지만 고마워요. 그녀는 뺨에 올라오는 옅은 홍조를 무시하려 애쓰며 말했다. 그날 오후 태성이 차고 입구에서 차를 닦는 모습을 지은은 주방 창문 너머로 바라보았다. 그의 일하는 모습, 정확한 동작과 여유로운 자세는 그녀가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그를 바라보게 만들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상호작용이 점점 많아졌다. 태성은 지은이 가장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마다 나타나 항상 다정한 말이나 도움의 제안을 건넸다. 그는 길에서 발견한 작은 꽃들을 그녀에게 가져오며 그녀의 정원과 잘 어울린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망설였던 지은도 점차 이런 만남을 기다리게 되었다. 어느 오후 민호의 출장 일정이 계획보다 길어졌을 때 지은은 테라스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태성이 두 잔의 차를 들고 나타났다. 혼자 계신 것 같아 차 한 잔 가져왔어요. 그는 그녀 앞에 컵을 놓으며 말했다. 지은은 잠시 그를 바라보며 날씨 때문이 아닌 따뜻함을 느꼈다. 그들은 그날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다. 태성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지은이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비밀을 공유했다. 둘 사이의 유대는 거의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깊어지고 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밤, 두 사람 사이의 선이 마침내 허물어졌다. 민호는 또다시 집을 비운 상태였고 지은은 거실에 홀로 앉아 창문을 따라 흘러내리는 빗방울을 바라보고 있었다. 퇴근하려던 태성은 우산을 들기 전 망설였다. 유지은 여사님, 오늘 밤에는 뭔가 필요한 것 같으세요. 그의 낮고 깊은 목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깼다. 지은은 그의 대담한 말에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물러서기는커녕 그녀는 등줄기를 타고 전해지는 전율을 느꼈다. 억눌렸던 외로움과 고통은 마침내 표출될 돌파구를 찾은 듯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태성씨. 그녀는 속삭이듯 대답했다. 태성은 우산을 내려놓고 천천히 다가왔다. 밖에서 내리는 빗소리만이 그 순간을 목격하는 유일한 증인이었다. 그는 손을 뻗어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그에게 몸을 기울이며 입술이 닿도록 허락했다. 키스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곧 억눌린 욕망으로 인해 더 깊고 강렬해졌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다. 시장에 가는 길에 차 안에서 혹은 차량 점검을 핑계로 차고해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서로의 눈빛과 손길은 둘 사이에 커져가는 열정을 더욱 불태웠다. 어느 오후 민호가 긴 회의로 집을 비운 사이 지은은 태성에게 시장에 함께 가자고 요청했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외딴 공원에 들르자고 제안했다.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서 나무 그늘 아래 그들은 말 이상의 것을 나누었다. 태성의 품은 따뜻하고 단단했으며 그것은 결혼 생활에서 느낀 공허함과는 완전히 달랐다. 함께하는 매 순간이 그녀의 외로움을 조금씩 지워나갔다. 그들이 나누던 강렬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발각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지은은 자신이 상상도 못했던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거부할 수 없었다. 태성 역시 그녀를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했다. 이 비밀스러운 만남은 몇 달 동안 이어졌다. 모든 만남은 세심하게 계획되었고 그들 사이에 오가는 모든 말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 긴장은 갈망을 더욱 증폭시켰다. 지은은 자신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태성과의 만남에서 느끼는 뜨거움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대담해졌다. 들킬 수 있다는 긴장감은 오히려 그들의 관계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집 안에서의 조용한 순간에 교차되는 눈빛, 은근한 손길, 그리고 은밀한 장소에서의 만남은 끊을 수 없는 불길을 더욱 타오르게 했다. 어느 오후, 민호는 예정보다 일찍 집에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갑작스레 약속을 취소하고 점심 준비 중이던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휴대폰에서 들리는 알림음에 지은의 심장이 순간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태성은 마당에서 자동차 와이퍼를 조정하고 있었다. 민호가 일찍 오는 경우는 드물었고 그 소식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급히 문 쪽으로 가서 태성을 불렀다. 태성은 그녀를 보며 궁금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 담긴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다. 민호가 일찍 와요. 지은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지금 당장 가야 해요. 태성은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지만 집 측면으로 나가기도 전에 대문 앞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리자 지은은 얼어붙었다. 민호가 도착한 것이다. 위층으로 올라가요. 지은은 속삭이며 게스트룸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가리켰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태성은 그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게스트룸으로 올라갔고 지은은 거실로 뛰어가 바쁜 척하려 애썼다. 민호는 현관문을 열고 피곤한 얼굴로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다녀왔어. 그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를 눈치채지 못한 채 말했다. 지은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물 한 잔을 건넸다. 일은 어땠어요? 그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했다. 평소의 습관일 수도 있었지만 지은에게는 그가 이상한 점을 감지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민호는 위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성은 갔어? 그는 소파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네, 방금 갔어요. 지은은 급히 대답하며 긴장을 감추려 애썼다. 위층에서 태성은 게스트룸에 숨어 거의 숨도 쉬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민호의 발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존재가 발각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긴장감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고조되었고 시간이 멈춘 듯 느껴졌다. 옷 좀 갈아입으러 올라갈게. 민호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지은은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재빨리 생각을 정리한 그녀는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잠깐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의도보다 더 크게 나왔다. 민호는 놀라며 멈춰섰다. 왜 그래? 그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다. 지은은 급히 머리를 굴리며 그의 팔을 붙잡고 거실로 다시 데려갔다. 그냥 생각난 건데요. 우리 좀 같이 쉬는 건 어때요? 당신이 이렇게 쉬는 모습 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녀는 최대한 설득력 있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동의했다. 그는 소파에 앉았고 지은은 텔레비전을 켜 그를 집중시키려 했다. 한편 위층에 있던 태성은 그 틈을 이용해 빠져나갈 기회를 잡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집 측면의 차고로 이어지는 계단을 내려가 민호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집을 떠났다. 지은은 태성이 차를 타고 떠나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압도적인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 순간은 그녀에게 깊은 흔적을 남겼다. 들킬 수 있다는 두려움은 실질적이고 끊임없이 따라다녔다. 그녀는 이런 관계를 영원히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태성과의 관계를 끝낸다는 생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도 지은의 머릿속에서 그날의 순간이 떠나지 않았다. 상황이 어찌 됐건 민호가 모든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었다는 공포가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자신이 욕망과 재앙 사이에 아슬아슬한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태성과의 관계에서 오는 설렘은 포기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반면 태성 역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에게 지은은 단순히 주인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생각을 채우는 사람이었고 그의 고독한 밤을 색으로 물들여주는 사람이었다. 위험을 알면서도 그는 그녀와의 만남을 계속했다. 작은 실수라도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향한 마음은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만남은 외딴 주차장에서 이루어졌다. 지은은 집에서 나올 핑계를 만들어냈다.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재료를 사러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번화가에서 벗어난 조용한 곳에 차를 주차했고 그곳에는 이미 태성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를 보자 반짝이는 그의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드러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그는 그녀를 무장해제시키는 미소와 함께 말했다. 지은은 웃었지만 곧 주위를 살피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장소는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지만 들킬 수 있다는 가능성은 그녀의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민호가 1시간 안에 제가 집에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최대한 평정하려 했지만 심장은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다. 태성은 다가와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시간이 얼마나 있든 상관없어요, 지은 씨.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그녀에게 키스를 했다. 그 강렬함은 주변의 모든 것을 잊게 만들었다. 차 안에서 그들의 열정은 작은 공간에 담기기에는 너무 컸다. 각자의 손길에는 긴박함이 담겨 있었고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려는 두 영혼의 갈망이 느껴졌다. 지은은 자신이 너무 멀리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순간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시간이 다 되어 그녀는 아쉬운 마음으로 물러났다. 머리를 정리하고 백미러를 확인하며 말했다. 이제 가야 해요. 그녀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태성은 그녀의 손을 잠시 붙잡았다. 언제나 기다릴게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지은의 눈가에 눈물이 고일 뻔했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이 엉켜 있었다. 그녀는 이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태성과 함께 나누는 순간들을 상상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그녀에게 도피처이자 결혼 생활에서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아준 사람이었다. 한편 민호는 점점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다. 지은은 점점 더 멀어지고 예전에는 함께 나누던 대화나 활동에서 종종 정신이 딴 데 팔린 듯 보였다. 그는 이러한 변화를 피곤함이나 지루한 일상 탓으로 돌리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납득하지 못했다. 어느 날 밤 민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지은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가끔 익숙한 듯한 웃음을 흘렸다. 민호가 방에 들어서자 그녀는 급히 전화를 끊고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누구였어? 민호는 자연스러운 척 물었다. 친구야. 내일 저녁 식사를 위한 레시피를 얘기하고 있었어. 지은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분명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었고 그는 더 깊이 알아봐야 할 때라고 결심했다. 탐정을 고용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느꼈지만 아직 모든 조각을 맞추지는 못한 상태였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중요한 문서를 잊었다는 핑계로 일하는 도중 갑작스럽게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지은은 어디에도 없었고 그녀의 차도 차고에 없었다. 민호는 한동안 머물며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려 했다. 그러다 몇 주 전 몰래 설치한 차량 추적기를 확인하기로 했다. 앱에는 지은의 차가 도시 외곽의 한 주차장에 정차해 있다고 표시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차 열쇠를 들고 그곳으로 향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지은의 차 옆에 세워진 또 다른 차량을 알아보았다. 태성의 차였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민호는 스스로를 억눌렀다. 그는 멀리서 지켜보며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몇 분 후 지은이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머리는 흩날렸고 눈은 빛나고 있었다. 뒤따라 나온 태성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고 두 사람은 더 외진 곳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민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그들을 따라갔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 그의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민호는 단호한 걸음으로 걸었지만 그의 마음은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마치 악몽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다. 지은과 태성은 나란히 걸으며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고 두 사람의 얼굴은 단순히 주인과 직원 사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가까웠다. 그들은 걸음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민호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친밀함이 담겨 있었다. 그가 가까이 다가가기 전에
지은이 손을 뻗어 태성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것은 애정 어린 제스처였고 마치 그 순간을 두 사람만의 것으로 간직하려는 듯했다. 태성은 그녀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여 그녀를 키스했다. 바로 그때 민호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주변 세상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자동차 소리, 멀리서 들리는 사람들의 목소리, 모든 것이 사라졌다. 민호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눈앞에서 펼쳐지는 배신의 장면을 바라보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뭔가 그를 멈추게 했다. 아마도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려는 욕망이었거나 그들을 대면했을 때 상황이 조금이라도 덜 파괴적으로 보일 이유를 찾으려는 희망이었을 것이다. 민호는 뒤로 물러나 자신의 차로 돌아갔다. 그는 단순한 현장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다. 지은이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한 증거. 그는 두 사람이 각자의 차로 돌아가 주차장을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곳을 떠났다. 그날 밤 지은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민호는 그녀를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이 의도적으로 계산된 것처럼 보였다. 민호는 그녀가 시선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자신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화제를 재빨리 바꾸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저녁 식사를 하며 민호는 무심한 척하면서도 그녀를 떠보는 질문을 던졌다. 오늘 오후에 외출했어? 내가 서류 가지러 왔을 때 차가 없던데. 지은은 순간 얼어붙었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다. 아, 맞아. 시장에 가서 저녁 재료 좀 사왔어.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의 불안한 표정은 그의 의심을 확인시키기에 충분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호는 그녀의 행동을 더 면밀히 관찰했다. 그는 탐정을 다시 고용했고 이번에는 지은과 태성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지시했다. 새로운 정보가 쌓일수록 상황은 더 명확해졌다.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만났고 항상 외진 장소를 선택했다. 사진, 가로챈 메시지, 모든 것이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선 감정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는 녹음된 대화였다. 탐정은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의 대화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주변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이렇게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가 언젠가는 알아챌 거야. 그만두고 싶어? 태성이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지은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아니, 못하겠어. 당신만이 나를 살아있게 느끼게 해줘. 민호는 그 대화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다. 대화 속의 각 단어가 그를 더 깊이 찔렀다. 그는 더 이상 대면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의심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분노와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뿐이었다. 대면은 결국 비 오는 밤에 이루어졌다. 민호는 지은이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을 열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물론이죠. 무슨 일인데요? 민호는 증거가 담긴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거에 대해서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어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사진들, 대화 기록, 그리고 탐정의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호는 기다리며 방 안의 정적을 깨는 것은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뿐이었다. 그래서 민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게 얼마나 오래된 일이야? 지은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그를 쳐다볼 용기를 내지 못했다. 잘못이었어.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잘못? 내게는 습관처럼 보이는데. 지은은 변명하려 했지만 그녀의 말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민호는 그녀의 어떤 말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이미 그들의 결혼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은이 불륜을 인정하는 것을 듣는 것은 예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다. 방 안의 공기는 숨 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민호는 분노에 찬 눈으로 지은을 바라보았고
그녀는 봉투를 움켜쥔 채 꼼짝하지 않았다.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긴장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내가 듣고 싶어. 민호는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태성이 가진 게 뭐야? 내가 없는 게 대체 뭐냐고. 지은은 눈물을 머금은 채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단순한 죄책감뿐만 아니라 고통과 후회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가 날 다시 살아있게 느끼게 했어, 민호. 당신은 항상 일에 파묻혀 있었고 난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 그 말은 민호에게 주먹으로 맞은 듯한 충격을 주었다. 그도 깊은 내면에서는 이미 그들의 결혼이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은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낭떠러지로 밀려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래서 그게 배신할 이유가 돼? 그는 소리쳤다. 그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그래서 나를 운전기사 따위와 망신 주는 게 정당화된다는 거야? 지은은 그의 폭발에 움츠러들었지만 자신을 지켰다. 나도 노력했어, 민호. 몇 번이고 당신에게 말하려 했어. 하지만 당신은 한 번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 한 번도 그가 날 바라보는 것처럼 날 보지 않았어. 민호는 또 한 번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가 어떻게 쳐다보는데? 당신이 세상에서 마지막 남은 여자인 것처럼? 당신들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눈빛은 차가웠다. 당신들 둘 다 한심해. 그 순간 지은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그것은 아마도 오랜 죄책감의 축적이었을 수도, 혹은 거짓말로 살며 지쳐버린 마음이었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더 한심한 건 뭔지 알아? 우리가 이 결혼이 여전히 무언가를 의미한다고 가장하는 거야. 그 말은 공기 중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떠돌았다. 민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현관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두 사람의 시선을 끌었다.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태성이 비에 흠뻑 젖은 채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지은 씨, 괜찮아요? 그는 민호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한 채 말했다. 민호는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태성을 향해 걸어가며 다가갔다. 태성은 손을 들며 자신을 방어하려 했다. 이봐요, 이 사장님.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지길 원했던 게 아니에요. 닥쳐. 민호는 소리치며 태성을 벽 쪽으로 밀쳤다. 네가 내 가족을 망쳤어. 이 나쁜 놈아. 지은은 급히 다가가 말리려 했지만 민호는 이미 제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는 태성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타격음이 거실에 울려 퍼졌다. 태성은 방역하려 했지만 열세였다. 민호에 쌓인 분노는 그를 더욱 강하고 무자비하게 만들었다. 그만둬, 민호. 지은은 소리치며 그의 팔을 잡아당겼다. 하지만 그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태성을 계속 때렸고 이제 태성의 코와 입에서는 피가 흘렀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집 안은 마치 폭풍이 휘몰아친 듯했다. 마침내 태성은 가까스로 민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현관문 쪽으로 달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빗속으로 도망쳤지만 민호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다. 그는 자동차 키를 집어들고 뒤쫓아 나갔다. 지은은 거실에 남아 몸이 굳은 채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도로에서 민호는 미친 듯이 운전하며 헤드라이트로 비치는 태성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보도 위를 달리는 태성을 향해 속도를 높였다. 분노는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대화도 용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민호에게 남은 것은 복수뿐이었다. 네가 이걸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태성은 방향을 틀어 도로 중앙으로 뛰어들었다. 반대편에서 한 트럭이 달려오고 있었고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났다. 민호는 브레이크를 밟을 시간이 없었고 충격은 무자비했다. 태성의 몸은 공중으로 날아올랐다가 아스팔트 위에 무겁게 떨어졌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민호는 차에서 내려 창백한 얼굴로 떨리는 손을 바라보았다. 그는 바닥에 누워있는 태성과 멈춰선 트럭, 그리고 트럭에서 급히 내려오는 운전자를 바라보았다. 세상이 그의 주위에서 닫혀버린 듯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증오가 모든 것을 삼켜버린 뒤 남은 것은 파괴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은은 무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민호가 들어왔고 그는 젖은 옷을 입은 채 눈빛이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실로 걸어가 문을 닫았다. 지은은 창문으로 달려가 멀리서 보이는 사이렌 불빛을 보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을 수 없음을 알았다. 며칠 후 민호는 태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 사건의 그림자를 견딜 수 없었다. 이 사건은 민호의 평판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지은 역시 세상과 단절되었다. 결국 세 사람 모두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도, 미래도, 그리고 구원의 기회마저도.